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상 밖으로 되게 많이 오셨네요. 자, 오늘 동차 속성반이죠. 정확히 말하면 단기 합격반. 그러면은 8회 정도로 진행을 하는데 꽉꽉 눌러서 하지 않아요. 꽉꽉 눌러서 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만 위주로 합니다. 근데 못해요. 거의 다. 그리고 교재는 지금 시점에서는 주제별 요약집으로 가세요. 이마저도 버겁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죠? 자료 수집하면 안 됩니다. 여기저기서 자료 수집하지 마시고요. 제 교재든 아니면 다른 선생님 교재든 그거 쥐고 있으면 그걸로 승부 보셔야 돼요. 이것저것 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제 수업은 이제 사무관리론은 잠깐 얘기하면 수업 스타일이 제가 심화 때부터 이제 PPT를 띄우지 않아요. PPT를 띄우지 않고 그냥 저도 제가 암기를 해옵니다. 제가 암기를 해오는데 우리가 지금 두 파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민원 파트를 암기를 할 때 예를 들어 10개 주제를 한다 그럼 저는 한 8분 정도 지금. 그리고 전체 민원 파트만 이제 내일이 시험이다. 그러면 저는 그걸 계속 시뮬레이션 해보잖아요. 50분에서 1시간이면 저는 다 보고 이제 전 매일 이제 우리 와이프 앞에서 암송을 해요. 암송을 하고 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 머리가 좋아서 아니 그건 절대 아니고요. 행정업무 규정 같은 경우 내가 1시간 정도면 웬만한 건 다 외우고 다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는 시간이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올라오는데 과연 얼마나 걸릴까? 그럼 저는 당연히 공무원 출신이니까 유리하겠지. 그건 당연하죠. 근데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서 유리한 건 이거를 보고 이해하는 게 빠르다는 거지 암기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암기를 하면서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죠. 이거 어떻게 암기하지? 그러다가 저도 이제 제가 다른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변호사님들, 이제 행정고시 출신들, 이제 사시, 주관식 보셨던 분들, 그리고 세무사분들,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찾아가서 물어봤죠. 나 이걸 외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외워야 되니까 그분들이 알려주셨어요. 내가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실. 저도 배운 거죠. 그분들한테 배워서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야라고 그걸 저도 그대로 습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암기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공부를 하신 분들 얘기를 듣고 저도 그 방식을 그대로 흡수해서 하니까 실제로 사무관리론 시험에서 기출문제까지 방어하는 것만 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한 3주? 3주를 쉬지 않고 복습 시간은 한 40분 이내로 끊고. 그러면 그 보조장치는 뭐였냐면은 하나는 암기 노트였고 제가 만든 또 하나는 녹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쓰면서 암기하는 거는 좀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관리론은 체계가 없어요. 누가 빨리 떠올려서 뱉어내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럼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문을 파고들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오해가 많아요. 조문을 파고들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조문을 순서대로 외우려고 하는 그 습관을 못 버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암기에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이걸 외워놓고 자 오늘 민원 처리에 뭐뭐뭐 외워야지 하면 첫 번째 목차 뭐였지? 그 다음에 첫 문장이 뭐였더라 하면 기억 안 나면 못 써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장으로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키워드를 빨리 뽑아내야 돼. 뽑아내놓고 걔를 내가 빌드업하는 연습을 해야 돼. 빌드업하는 연습을 하고 그거를 녹음을 하세요. 녹음을 하고 집에 갈 때 이동 시간 그리고 자기 전 계속
떠올려야 돼요. 그럼 복습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민원 처리 법령, 그럼 쟤는 장담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은 과락은 일단 넘기기에 가장 쉬운 과목이다. 왜? 민원 처리 법령은요, 정말로 자격증 시험에 맞지 않게 쉬워요. 근데도 못 외운다는 거죠. 네, 근데도 못 외워. 공부 오래 하신 분들 막상 외워보라 그러면, 민원 처리에 뭐죠? 기억이 안 나. 그렇게 잘못된 방법이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우리는 무조건 키워드부터 뽑아낸다. 예. 그리고 빌드업을 한다. 그 연습을 한다. 예.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키워드를 뽑았으면 나한테 질문하세요. 내 스스로한테. 그게 뭔데? 그거야 라고. 계속 말로 하세요. 말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말로요. 자, 그리고 수업은 이제 8회는 충분한데 중간중간 제 수업 스타일은 거의 암기 위주예요. 예. 왜냐면 여러분들 혼자서 암기하기 너무 힘드니까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배우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 우리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배울 게 없어. 배우러 온 게 아니라 암기하러 온 거예요. 예. 그럼 누가 나 같은 사람한테 비판도 받았어. 솔직히 얘기해서. 예. 뭐냐? 컴플레인이죠. 너무 암기 위주로 간다. 그럼 어떡하라고. 암기를 못해서 못 쓰는 시험인데, 예? 우리 50분에 한 과목이죠? 그러면 정확히 분설형으로 나왔을 때 찢어 발겨서 문제 붙여서 나오면 여러분들 실제로 해보니까 5분, 6분도 못 나오더라고. 안 되겠더라고. 예. 그 주제가 뭔지를 찾는데도 시간이 걸려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조문에 얽매여서 안 된다.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 넣고 나머지는 좀 자유도가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왜? 문장 자체가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법 개약 보세요. 내용이 문장 자체가 상식적인가요? 아니죠. 법적 지식을 필요로 하죠. 실무법도 법적 지식을 필요로 하죠. 절차법 법적 지식을 필요로 하죠. 사무관리는 뭐죠? 규정이에요. 공무원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도 다 알아먹을 수 있게 써 있어. 맞잖아. 공무원 일이라는 건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시켜도 다 할 수 있게 만든 게 공무원의 업무예요. 근데 그거를 법적 지식이 필요한 과목처럼 공부하면 낭비라는 거죠. 낭비예요. 그 낭비를 제가 줄여드립니다. 저도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신규 강사지만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 저도 그 시장에서 이유가 있겠죠. 예. 이유가 있어요. 저 같은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 예. 그래서 그것만 알아두시고 믿고 가면 됩니다. 우리는 3주 이내에 민원 처리 법령을 암기를 한다. 1차 목표로 잡으세요. 일단 1차 너무 과하게 잡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요약서 기준 8페이지. 네. 8페이지. 먼저 건드려줄 때가 얘네들입니다. 예. 먼저 건드려줄 때가. 자, 민원 처리의 원칙 보시잖아요. 얘네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써야 돼요. 언젠가는 써야 되고, 또 쓰라고 안 해도 써도 됩니다. 예. 예. 그냥 분량 땜질용으로. 그러면 얘는 좀 이따 하고, 이제 민원 처리 예외죠? 보이시죠? 민원 처리 예외는 딱 발문 형식도 딱 주어질 거예요. 민원 처리 예외. 아니면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니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친절하게 안 가르쳐줘요. 제목을. 그게 뭐였지라고 떠올릴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민원 처리 예외. 발문은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다? 딱 뉘앙스가 민원 처리 안 해주는구나. 못 해주느냐가 아니야. 못 해주는 게 아니라 안 해준다. 예. 왜냐면 뒤에 가서 이제 헷갈릴 게 있어요. 뭐냐면 민원을 반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사람들이 민원 처리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민원의 반려. 기간이 넘었으니까 빨리 그리고 자기가 민원을 취소 그러니까 취하하면은 반려하잖아. 그럼 그거 안 해주는 건가?
이렇게 나중에 알게 돼요. 근데 유해생분들 지금 아시죠? 예. 그거 헷갈릴까봐 지금 집어주는 겁니다. 민원 처리 예외는 처음부터 이 사유에 해당하면 안 해준다는 거야. 근데 뒤에서 나오는 안 해준다는 건 뭐냐면 해줄 테니까 다시 해와야.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해와. 얘는 처음부터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개념을 잡아요. 자, 이거는 처음부터 이 사유에 해당하면 안 해준다. 그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한번 빠르게 딱 보면은 당연히 정치적 판단 하면 안 되겠죠? 고도의 정치적 판단. 그리고 기밀, 비밀 될까요? 안 되죠. 헌법재판소 심판상 민원 안 처리 안 해주죠. 감사원 심사 청구 안 해주죠. 그리고 행정소송 심판 그리고 심판소송 안 해주고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결정한 사항 성관에서 의결한 사항 그리고 인사행정상 사생활 딱 보니까 직관적으로 봐도 얘네는 안 해주겠다 느껴지죠.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 선생님 헌법재판소 심판이 뭔가요? 감사원은 뭔가요? 모르시지 않으시죠? 그럼 이걸 갖고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암기를 하면 돼. 이건 그냥 암기해서 쓰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필요가 없어. 선생님, 각급 성관이 의결을 해야 하는 사항이 뭐죠? 성관이 알려주세요. 헌법을 공부하시라고요. 헌법을. 자, 우리는 그냥 외워버려요. 시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불법 도청하면 안 되죠. 예, 불법 도청하면 안 돼요. 도청과 똑같은 용어가 뭐죠? 감청이죠? 몰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들으면 안 돼. 안 되죠. 예. 근데 헌법재판소를 제가 감청하려면은 제가 고도로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대충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정밀하게 해야 돼요. 정밀하게. 예, 제 스타일이에요. 예. 정밀하게 헌재를 감청하자고. 감청행. 네. 정밀하게 헌재를 감청행.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는 연습장에다 좀 큼지막하게 하세요. 네. 교재에는 조그맣게 썼잖아요. 왜냐면 연습장에 크게 써놓고 이거를 내가 빌드업을 해보는 거야. 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한다? 이 자체를 암기를 녹음을 해버리면 되지. 자, 정밀하게 헌재를 감청행 먼저 잡아요. 정치적 판단. 그쵸? 밀은 뭐죠? 당연히 기밀 또는 비밀이 되겠죠. 비밀이나 기밀이 되겠죠. 그죠? 헌재 심판. 헌재가 헌법재판소라는 거 아시죠? 네. 헌재 심판. 그 다음에 감사원 뭐죠? 심사 청구. 행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얘네가 바로 불법구조의 절차죠. 그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 처리 안 해준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슴으로 느끼면서 막 법적인 지식을 동원할 필요 없어. 그냥 시험장에서 정밀하게 헌재를 감청행. 정밀하게 정치적 판단. 그럼 꼬다리를 붙여주는 거야. 집에서 무슨 정치적 판단? 고도해. 이렇게 뉘앙스를 넣어주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쓰면서 외우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 외우라는 겁니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당연히 국가 기밀, 비밀, 밀. 여기서 뭐라고 써있죠? 국가 기밀, 공무상 비밀. 그럼 여러분 뭐죠? 국가 기밀 아니면 뭐 공무상 아니어도 업무상도 되겠지. 얘네가 들어가면 돼. 비밀. 기밀, 비밀. 그 다음에 헌재를 감청하자 그랬죠? 헌재 심판, 감사원 심사 청구,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 이제 두 줄 잡았죠. 네. 두 줄 잡아요. 정밀하게 헌재를 감청행. 네. 감청하다가 잡혔어. 네. 잡혔어. 그럼 어떻게 되죠? 수사 재판 받겠죠. 그렇죠? 수사 재판. 수사 재판 받고 어디가? 교도소 가야 되죠. 교도소가 뭐죠? 형집행. 교도소에 수용되는 거를 이제 형집행이라고 합니다. 예, 형집행. 그쵸?
수사, 재판, 형집행 여기에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되죠? 민원 처리에서 예외가 되죠. 그죠? 그리고 뒤에 감사원 착수 이런 것도 마지막 꼬다리 넣을 거예요. 일단 굵직한 것만 잡아요. 그럼 아까 스토리 다시 기억하죠? 스토리. 헌법재판소를 몰래 정밀하게 감청행. 그죠? 감청해서 어떻게 걸리면 어떻게 된다? 수사받고 재판받고 교도소 간다.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정치적 판단, 기밀. 그죠? 국가기밀, 업무상 비밀. 정밀하게 헌재를 헌법재판소 심판 그리고 헌재를 감사원 청구, 행정심판과 소송 이런 불법 구제 수단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 예외하고 그래서 헌재를 그랬다가 걸려서 수사받고 재판받고 교도소 갔어. 성집행까지. 그리고 나머지 감사원 요런 꼬다리 있죠. 지금 막 다 하지 마세요. 네. 이런 거는 지금 하면서 집어넣는 거야. 굵직한 건 잡아야 돼. 자, 그리고 우리가 서로 대인관계에서 서로 좋은 감정을 드러내는 행동이 뭘까요? 서로 인사하잖아. 인사를 해요. 인사하는 거는 어떤 감정이죠? 악이에요? 선이죠. 예, 선의의 감정이죠. 제 스타일이 그래요. 왜냐면 내가 해봐도 이거를 정수, 감, 선, 사, 이렇게 하면 하나씩 다음에 잊어버려. 그러니까 좀 길어 보여도 스토리를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자, 인사는 선의의 감정. 인사를 할 땐 좋은 의도로 감정을 갖고 하는구나. 인사는 선의의 감정. 외우세요. 인사는 선의의 감정. 이걸 외울 때 그걸 떠올리는 거야. 인사할 때는 좋은 감정이지, 선의의 감정이지. 이거 못 외우면 생각나시면 못 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저도 이거 이렇게 외워요. 그럼 인사는 선의의 감정인데 인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빌드업을 해볼 거예요. 하나씩. 인은 뭐죠? 인사행정이겠죠. 내가 이걸 교재를 안 보고 이렇게 해보는 거야. 인사행정 관련된 내용? 안 되겠지. 그럼 인사행정은 어디에 인사행정일까요? 당연히 공무원 조직이겠죠. 그죠? 그럼 앞에를 행정기관의 공무원 아니면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 이거는 유두리 있게 쓸 수 있는 거죠. 뭐가 들어가는데? 인사행정이 들어간 키워드인 거예요. 시험장 가서 악이 다 똑같이 못 맞춘다니까. 이거는 저도 못해요. 이거는 아무도 못해. 그러니까 요거는 그 공무원 조직이나 행정 조직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이지. 사는요. 사생활이겠지. 사생활. 그럼 사생활이랑 또 플러스 권리, 사인의 권리도 똑같아요. 사인의 권리. 느낌을, 뉘앙스를 비슷하게 잡으세요. 일단 사생활 잡아놓고. 자, 선의. 딱 나왔죠. 그냥. 어디죠? 선관위. 시험장 가서 선관위 하지 말고 선거관리위원회 하세요. 그죠? 의결, 선관위 의결. 여기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이죠. 결정. 감사위원회 결정사항과 선관위의 의결. 그죠? 선생님 앞에 다급 빠졌는데요. 안 해도 된다니까요.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이 박스를 외워서 써야 돼요. 벌써 기출 2회 됐습니다. 2회. 그럼 이 박스를 외우려면 처음에 딱 잡아 스토리를 집에서 이렇게 크게 써. 정밀하게 헌재를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 수사받고 재판받고 형집행. 그쵸? 10가지 잡고. 그리고요. 첫 번째 불락, 그 다음 두 번째는 인사는 선의의 감정이지. 선생님, 이게 총 몇 개죠? 9개 사항이죠? 여기서 우리 한 7개, 8개 잡으면 되는 거예요. 다 안 들고 가도 돼. 그거 집착입니다. 왠지 아세요?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요. 쓰다가 내가 아는 것도 빨리 덜어내야 돼요. 왜? 다음 문제도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 분량 중요합니다. 자, 정밀하게 딱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이나 연습장에 세팅이 돼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뒤집다, 오늘 복습해야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고도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크게 세팅을 해놓고, 하나씩 빌드업, 민원 처리 예외다. 말로, 정치적 판단. 그러면,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업무상 비밀이나 어떤 구하는 기밀 사항은 안 해주고, 헌법재판소 심판, 안 되고, 감사원 심사 청구, 안 되고,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안 돼. 그죠? 심판소송. 안 해준단 말이야. 그리고 수사받고 재판받고 교도소 간 이 관련된 내용은 민원 처리 못 해주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분락에서는 인사는 선의의 감정이야. 인사행정 어디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어디에? 행정기관의 직원들, 공무원 조직에서. 그렇겠죠. 그 다음에 사는 사생활. 또 사인의 권리관계. 끼어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선의의 감정, 성관위의 의결사항이죠. 의결로 행하는 사항.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위원회 결정으로 행하는 사항은 어떻게 한다? 민원 처리의 예외다. 그럼 여러분 처음에 이 기출로 나왔을 때 거기서 뭐를 썼냐면 5개만 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만 내지 않고 따로 붙였기 때문에 다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벌써 이렇게 쓰면은 벌써 한 6줄, 7줄 나왔겠네요. 답안지에서. 그쵸? 자, 그럼 내가 이제 추가적으로 그리고 어떤 분이 질문 주셨는데 이걸 꼭 순서대로 안 써도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초시분들 순서대로 안 써도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꼭지를 보시죠.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 당사 간 이해 조정, 또 5번째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등 중재 확정된 권리 관한 사항.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죠? 네? 어떻게 처리하죠? 계속 반복하시다가 8월 말쯤 내가 이거를 들고 갈까 말까 하다가 안 들고 갈 거면 지우세요. 네. 이런 거 귀찮게 안 들고 가도 돼. 왜? 얘는 단독으로 안 나와요. 다른 문제랑 붙여서 나와. 그럼 이미 분량이 다른 거 쓸 게 있어.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7개 들고 가도 2개 못 써도 여러분 시험에 합불에 영향 절대 없습니다. 그쵸? 그럼 이런 거 가져갈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그냥 당사 간의 이해 조정? 그치? 아니면 판결 결정 사항? 판결 결정? 법원에서 그럼 끼어들면 안 되지. 이렇게 느낌만 잡고 계속 반복해주면서 보기만 하다가 들고 갈 수 없겠다 싶으면 싹싹 지워버리세요. 싹싹 지워버리세요. 아셨죠? 그럼 민원 처리 예외가 민원 처리 원칙이랑 짝꿍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이 첫 번째 목차. 첫 번째 목차. 그리고 제 교재는 이 굵은 글씨를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를 잘 안 보셔도 돼요. 그럼 우리가 저를 보시죠. 당연하게 생각하죠. 민원 처리할 때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일단 두고요. 지연시키지 말라. 또는 불필요하게 절차를 강화하지 말라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조문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로 하면 돼. 왜? 지연 처리하지 말라. 그러면 제가 사례가 뭐냐면 내가 공무원을 근무하면서 기간이 넉넉하게 남았어. 민원 처리. 그럼 넉넉하게 남으면은 솔직히 공무원들은 어떠냐면 좀 미뤄요. 저도 그래요. 묵힌다 그래요. 근데 기간이 넉넉히 있더라도 남았더라도 미루지 말라. 그걸 조문상 표현하면 뭡니까? 처리 기간이 남아 있어도 지연시키면 안 된다. 또 하나는 뭐죠? 엄한 거랑 결부시키지 마. 너 공과금 안 냈어? 너 보니까 가스비 안 내네? 민원 처리 안 해줄 거야. 부당하게 결부시키지 말라는 거지. 엄한 거랑.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조문 그대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공무원이 좀 처리 기간이 남아있어도 지연시키지 말고, 그리고 엄한 거, 공과금 안 냈다, 이런 이상한 사유로 민원을 지연 처리해주면 안 되는구나 라고 개념을 잡고 있으면 되지. 그죠? 그럼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뭐만 넣으면 돼? 민원의 처리 기간이 남아있다거나 어떻게죠? 관련 없는 공과금 미납 등 이유로 여기까지 안 해도 돼. 기타 관련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렇게 느끼면 되지. 뭐지?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 들어가면 돼. 지연시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원 처리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 앞부분을요. 선생님 이거 앞부분을 달달 외우네? 아니죠. 절차를 강화해야 돼서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연습해야 돼요. 시험장에서 행정기관장은 법령의 규정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거를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딱 약간의 규칙성이 있어. 뭐냐면 어떻게 해라. 근데 앞에 이런 게 붙어.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아니면 다만 여의치 아니한 경우에는 이런 식의 수식어가 붙어요. 그럼 여러분들 요거를 딱 이렇게 해야겠지. 법률의 규정이 있는 거 빼고는 절차를 강화하지 말라. 여기까지만 잡아두면 되지. 예.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여기까지 쓰면 베스트긴 한데 저 같으면 시험장에서 이렇게 쓰죠. 뭐라고? 막 기억이 안 나. 그러면은 행정기관장은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 행정기관 시작하니까 행정기관장은 기억이 안 나. 불필요한 절차를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고 앞에다가 법에서 정한 거 빼고는 이런 식으로 제외하고는 딱 이렇게 밀어 넣겠지. 그러니까 여기다 힘주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 파트를 딱 몇 면을 살펴보면은 두 번째 민원 처리의 예외에서 선생님 행정기관장은 접수된 민원이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유를 해당하는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거는 취향이에요. 예, 취향입니다. 근데 저는 가급적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 민원 처리의 예외하고 바로 밑에 목차를 그냥 끌어내리세요. 왜? 요거 두 줄 쓰겠다고? 예, 힘쓰다가 시간 날아갈 수도 있어요.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그쵸? 자, 그럼 저랑 같이 하죠. 제 수업은 PPT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같이 합니다. 자, 그럼 민원 처리 나오면 원칙과 예외가 나오겠죠? 얘네들이 붙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민원 처리의 원칙은 민원에 문제가 나왔으면 어느 문제든 써도 돼. 분량으로. 왜 그럴까요? 다 민원 처리 어떻게 하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민원의 신청 쓰다가 옆에 주제가 민원의 신청이죠. 민원의 신청 쓰다가 분량이 너무 안 나와. 그럼 민원 처리 원칙 쓰세요. 왜? 얘는 모든 민원에 통용되는 원칙이잖아요. 그럼 얘 두 줄 분량 채우란 말이에요. 이렇게 땡겨 쓰면 되지. 그쵸? 그 용도입니다. 사실 얘는요. 그럼 민원 처리 원칙 잡아볼까요? 목차도 여러분들 바로 그대로 쓰면 돼. 이대로. 이 교재가 그냥 모범 답안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칙이 뭐다? 지연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고 연습하는 거예요. 뭘 지원하지? 언제? 공과금 미납 등의 엄한 사유 끌어들이지 말고 또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딱 말로 하면 되지.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 절차를 강화시키지 말라. 근데 법령에서 강화하라면 어쩔 수 없는데 그거 빼고는 강화하지 말고 자, 민원 처리 예외. 얘는 무조건 베스트 문제에서도 반복을 해줘야 돼. 자, 하죠. 또 한 번 하죠. 지겹습니다. 정밀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헌재를 어떻게 하죠? 감청, 행. 이 뉘앙스도 시험장 가서 분명히 기억날 거야. 행. 그죠? 잡아요. 고도의 정치적 판단. 국가기밀이나 비밀, 업무상 비밀, 공무상 비밀 들어가면 되고 헌법재판소 심판사항, 감사 심사청구, 행정, 심판, 소송 그래서 수사, 재판, 교도소 가요. 형집행. 여기에 관련 사항에 대한 것은 민원 처리해주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뭐 기억해야 되죠? 서로
인사하죠. 인사는 어떤 감정이라고? 선의의 감정이죠. 자, 여러분 집에서 발접하세요. 인 뭐죠? 인사행정이겠지? 그럼 인사행정이면 당연히 공무원 조직, 행정조직, 행정기관, 소속직원 넣어주면 되지. 사생활, 또 개인의 사적 권리관계, 아니면 권리사항, 사인의 권리관계, 뭐 이런 거. 또 선관위의 의결로 행하는 사항, 감정은 감사위원회 결정으로 행하는 사항은 안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꼬다리 기억하면 뭐 각급 선관위 아니면 감사원회, 감사위원회 이거 안 넣어도 되죠. 감사위원회를 보면 출제위원이 감사원이라는 거 알겠죠? 네. 이거 지금 못 외우겠다. 손 들으세요. 따라올 수 있죠. 이 정도는 제 스타일이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 복습 어떻게 하죠? 복습 어떻게 하죠? 오늘 집에 가면서 그리고 자기 전에 조문을 보지 말라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빠르게 또 해야 되나? 빠르게 또 해야 돼. 스마트폰 켜고 녹음을 하세요. 녹음을 하고 민원 처리의 원칙은 말로 하세요. 내 언어로 하세요. 내 언어로. 처리 기간이 남아니까 그래서 지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불필요하게 있잖아. 법령이 정한 거 빼고는 절차를 강화하면 안 돼. 다 외운 거야. 그리고 민원 처리 예외가 있는데 걔네들은 뭐냐면 정밀하게 헌재를 감청해. 뭐냐면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이렇게 하나씩 끊어. 그럼 이거 1분도 안 걸려. 딱 외우고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오늘 밤에 복습했잖아요. 그럼 살아있어. 그럼 내일 출근할 때 내가 하든가 아니면 또 들으면서 전철에서 또 따라하는 거야. 따라하는 거야. 계속. 그럼 이거 한 두세 번 하면 암기해요. 네, 암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암기를 못하신 분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아셨죠? 제가 이 방법 하나 스마트폰을 녹음해서 계속 반복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고 화장실 가서 똥 싸면서 하면 되잖아. 그러면 8회면 충분합니다. 사무관리는. 자, 그렇게 했어. 그럼 이거 말고 선생님 저는 이상하게 스마트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이소 가서 3,000원짜리 화이트보드 사세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저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저 이거 오늘 수업할 내용들 암기하는데 저 8분도 안 걸렸어요. 네. 제가 다 외워서 수업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거를 조문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수업하면서 집에다 화이트보드가 있어. 다이소. 그걸 보면서 이걸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게 안 외워질 수가 없다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지만 쓰는 거에 너무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사무관리로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떠오르면 못 써요. 아셨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아까 떨리고 걱정된다는 겁니다. 공부 정말 더럽게 열심히 했는데 순발력이 없어서 안 떠올라. 그러다가 말려드는 거야. 맞잖아. 행정절차론에서 어렵게 나와서 한번 얻어맞은 거야. 멘탈이 나갔는데 사무관리로 보니까 이러다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뭐랬어요. 정밀하게 헌재를 감청해. 인사는 선의의 감정에. 이거라도 갖고 있으면 이게 튀어나오면 된다니까. 그럼 풀려요. 아셨죠? 자, 우리는 조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챕터 주제 6 민원의 신청. 얘는 무조건, 얘도 무조건. 제 A급이라고 안 하는데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 저 A급, B급 없습니다. 얘는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하시는 분들이죠? 행정사? 민원 업무 하실 거죠? 민원 신청하실 거죠? 그죠?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분량은 요 정도로만, 제 기본서에 있는 더 추가시키지 마세요. 시험 봐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요 분량이면요, 충분합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라고. 요것만이라도. 자, 이것도 말로 합니다. 말로. 자, 민원의 신청 딱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뭘로 할까요? 문서죠. 신청은 문서로 하죠. 문서. 그리고 기타 민원 같은 경우는 뭐냐? 그리고 저는 두 문자는 동그라미 표시합니다.
제가 동그라미 표시 안 하는 건 안 해도 되는 거야. 예. 자, 문서로 하자. 예. 이게 뭐냐면 제 암기 노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표시해놓고 연습해요. 근데 이건 각자가 선택하세요. 나는 이렇게 선생님 따라할게요가 있고 자기 스타일 있으면 자기 스타일로 하세요. 자, 말로 자 민원 신청 어떻게 하죠? 문서로 하는데 기타 민원 같은 경우는 구술과 이과 전화로 있어. 그럼 기타 민원이 뭐죠? 우리 초시생들은 좀 이따 할 건데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세요. 지나가다 개가 죽었어요. 실제 제 사례입니다. 예. 그리고 지나가다가 사람이 죽어있대. 가니까 죽어있더라고요. 죽어있는 게 아니라 누워있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공무원 어떻게 해야 되죠? 얼른 나가서 봐야겠죠? 그죠? 그러면 그 민원인이 이 기타 민원을 신청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문서 갖고 할까요? 사람이 죽어있는 것 같고 개가 죽어있으니까 어떻게 빨리 치워라. 전화하죠. 그리고 지나가는 공무원한테 빨리 치우세요. 이게 기타 민원이에요. 기타 민원은 뭐다? 좀 이따 할 건데 잡스러운 번거롭고 일상생활을 지나갔는데 개가 죽었어. 아니면 보도블록이 파였어. 얼른 이거 문서 갖고 올 필요 없잖아. 그죠? 전화로 한다. 자, 문서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서로 할 거예요. 그리고 기타 민원은 뭘로 하죠? 구술과 전화. 그죠?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민원 신청할 때 빨빨빨빨빨빨 막 다 들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럼 뭘로 하죠? 전자문서. 전자문서로 하죠. 선생님 너무 내용이 빈약한 거 아니야? 저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초시생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 이해할 내용, 필요한 딱 최소한 범위만 합니다. 왜냐면 자세할 필요가 없어. 왜? IQ 70이 아니면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요. 전자문서로 해요. 그건 뭐냐면 그냥 전자적으로 컴퓨터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민원 처리할 때 일일이 빨빨거리면서 가지 않고 뭡니까? 각 기관마다 다 전자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다 민원 신청한다고. 그래서 거기다 문서 파일 올리면 그게 전자문서야. 그럼 전자화된 문서 있어. 전자화. 이것도 사례는 뭐냐면 전자문서는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민원을 신청했는데 거기서 접수 서류에 이걸 요구했어요. 여러분의 최종 학력 증명서. 근데 그거는 사진으로 찍은 위조가 가능성이기 때문에 스캔을 뜨라 그래. 스캔을 떠서 파일로 만들어서 올리는 게 전자화된 문서, 전자화 문서입니다.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그죠? 그러면 아까 딱 잡았네. 이건 조문이 필요 없는 거야. 민원의 신청을 뭘로 한다? 문서. 기타 민원은 구술과 전화. 근데 요즘 시대에는 대부분 전자문서로 하죠. 또 파일 올리래. 스캔 떠서 올리라고 전자화된 문서. 전자화 문서. 그렇죠? 당연히 앞에 꺽쇠가 붙어요. 전자정부법에 따른. 꺽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라는 거 입에다 붙이시거든요. 아니면은 이 덩어리를 그냥 시험장 가서 증명서류, 구비서류 기억 안 나면 민원 관련 서류로 퉁쳐버리세요. 증명서류, 구비서류, 증명서류, 구비서류 이게 안 나오면 민원 관련 서류 퉁쳐버리세요. 출제위원들이 민원 관련 서류로 썼다고 여러분들 탈락 안 시킵니다. 감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퉁치세요. 그렇게. 문서로 하고 그 다음에 기타 민원은 구술과 전화도 하는데 이게 사실 대원칙이죠. 사실상. 요즘 민원 공무원 처리 이 규정 자체가 행정업무 규정도 그렇고 다 전자로 처리한다는 거를 그게 일맥상통한 거예요. 관통하는 원리예요. 전자문서, 전자화된 문서로 할 수 있어. 뭐에?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자적으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게 당연한 거지.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구성이 근데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자적 제출이 안 돼.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자, 구장 판별 딱 그 바로 외우세요. 네.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축구도 좋아하고. 근데 좋은 저한테 맞는 구장이 있어요. 구장을 판별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것도 되게 당연한 얘기야. 아, 전자적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너무나 당연해. 이거 안 잊어버려요. 뭐죠? 구축이 안 됐어. 뭘까요? 정보 시스템. 아, 당연하지.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어. 정보 시스템이. 그 앞에 덩어리가 있을 거예요. 뭐라고죠? 증명서나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나 전자화된 문서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네. 이렇게 덩어리가 붙죠? 그러면 덩어리는 당연히 뭐가 붙어? 전자문서, 전자문서, 증명서류, 구비서류. 얘네가 덩어리야.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내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쵸? 아, 구축이 안 돼서 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장애가 있어. 뭐? 똑같죠? 정보 시스템에 장애가 있어. 그럼 덩어리 똑같이 붙을걸? 뭐? 증명서류, 구비서류. 그죠? 붙고, 그 전자된 문서. 걔네가 보내려고 했는데, 시스템에 장애가 있어. 너무 쉽죠? 판독이 불가합니다. 뭐죠? 아, 판독한다? 그럼 문서네? 아, 전자문서나 전자화 문서가 받아봤어. 근데 글씨가 다 깨진 거야. 판독 불가. 별도 규정이 있어요. 별도의 규정. 그죠? 별도. 여기서 1에서 3회까지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네 번째 꼭지 1에서 3까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대로 한다. 요대로 안 한다는 의미고 그냥 쓰면 돼. 예. 그쵸? 이걸 똑같이 쓰면 안 됩니다. 쓸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전자문서, 전자화 제출이나 수신 등에 관하여 이렇게 똑같이 안 써도 되죠. 똑같이 안 써도 돼요. 아셨죠? 구장 판별. 자, 구축이 안 됐고 장애, 시스템 장애. 그 다음에 판독, 문서 판독이 안 돼. 전자문서, 전자문서. 별도 규정이 있어. 뭐? 그 문서를 수신, 발신할 때 별도 규정이 있어. 그러면은 그대로 하라고. 근데 만약에 전자적 제출이 안 된다. 그러면 원래는 저기가 있어요. 기본서에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그럼 공무원이 다른 방법을 안내해 줘야겠죠. 예. 그 상식적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목차입니다. 조문. 다른 방법을 안내. 다른 방법 안내가 목차야. 그러니까 제가 목차 굳이 암기하지 말라는 얘기 이거예요. 전자적 제출이 예외가 있으면 그냥 상식적으로 다른 방법 안내. 그럼 뭐라고 쓸까요? 전자적 제출의 예외사항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안 된 경우는 뭐죠? 우편, 방문 등 쓰면 되는 거지. 다른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조문 딸딸 외우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제가 말했잖아요. 내용이 상식적이라니까요. 그쵸? 요거는 추가적으로 쓰실 분은 그냥 쓰세요. 제목 자체가 다른 방법 안내. 왜? 전자적 제출가 안 되니까 다른 방법 안내해 준다고. 그럼 뭐지? 방문하세요. 우편으로 보내세요라고 요런 방법 등을 안내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잡아보죠. 문서로 하고 기타는 구술과 전화. 그 다음에 요즘 시대에 전자문서로 한다고 전자화된 문서로 제출해요. 그리고 이 예외는 아까 구장 판별. 구축이 안 됐어. 뭐가? 시스템. 장애. 뭐가? 시스템에 장애가 있어. 판독 불가 별도 규정이 있어.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가 관악구청이야. 예? 관악구청이 아니라 여기가 그래 여기 관악구청이라고 하죠. 관악구청에다가 여러분이 여기다가 전자화 문서 스캔 떠서 여기다가 문서를 제출했어. 근데 이 주무관이
딱 그걸 보고 항상 그래요. 이거 진짠가? 진본성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 얘가 발급기관이야. 얘가 교육청이라고 하죠. 교육청에서 발급한 내 초정 학력 증명서야. 그러면 이 기관에서 전자화 문서를 받아봤어. 받아봤는데 얘한테 그러죠. 그거 니네가 떼준 거 맞아? 그거 진짜 맞아? 확인 요청하죠. 뭐에 대한 진본성. 그러면 얘는 뭐죠? 확인해줘야죠. 당연한 프로세스죠. 그러니까 이거를 달달 외우면 안 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인. 이거 굳이 이대로 목차 안 해오셔도 됩니다. 그냥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뭐죠? 민원인이 제출한 문서를 그쵸? 그 행정기관에서 발급기관, 타기관이라겠죠? 발급기관에 대하여 그 진본성 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발급기관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진본성을 요청에 응해야 된다. 아니면 확인해 주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잡아야 될 키워드는 뭐다? 진본성을 확인 요청하면 해준다. 진본성 확인. 그리고 블라블라는 뭐죠? 그냥 내가 이렇게 쓰면 돼. 전자와 문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했는데, 아니면 이러죠. 행정기관은 전자문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문서의 진본성 확인을 발급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받은 기관은 진본성 확인을 요청에 대해서 응해야 된다. 아니면 진본성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지. 유두리 있게. 그렇죠? 똑같이 막 외워서 쓰면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른 행정기관은 결국 발급기관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프로세스예요. 자, 다시 한번 해줘. 이제 말로. 자, 여러분 계속 있잖아. 내가 이거 PPT 안 띄워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읽고 또 읽으면 읽다가 집에 가. 계속 하나라도 떠올려 봐야 돼. 하나라도. 자, 민원의 신청 나왔다가 머릿속에 딱 고민 없이 뭘로 한다? 문서로. 근데 기타 문서는 구술이나 전화로. 그 다음에 요즘 시대 어떤 시대? 전자문서 시대. 또 전자화 문서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근데 얘네들이 안 되는 경우가 따라 나오겠죠? 예외가 구장 판별. 자, 구축이 안 됐어요. 뭐가? 시스템,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전자적 제출이 안 되겠고, 그리고 장애가 있어요. 정보 시스템 똑같죠? 그리고 판독이 불가요. 그죠? 그리고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전자적 제출 얘기하지 마라. 또 추가로 아실 분은 그럼 목차를 다른 방법 안내로 잡으면 되지. 전자적 제출 예외 사항의 경우에는 담당자는 민원인에게 다른 방법을 안내하여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편, 팩스, 방문 등. 이건 안 쓰셔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자, 그래서 전자화된 문서를 받아본 기관, 그 기관에서는 다른 기관, 발급기관에 대해 뭘 요청할 수 있어요? 진본성을 확인 요청하면 그 기관에서는 진본성 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된다. 끝났지. 이거를 조문을 달달 보면 진짜 불행한 공부법이라고. 집에서 이거를 막 목차를 써가면서 민원의 신청은 이거 어떻게 공부해요? 그죠? 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기출이 돼 있죠. 얘는 따로 뗄 수가 있으니까 별도 표시하세요. 별 표시라든 형광펜으로 따로 표시하세요. 얘를 민원의 신청 파트에서도 물어볼 쓸 수도 있고, 얘를 따로 떼서 딴 데다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럼 내용은 뭐냐? 민원 신청할 때 신청서랑 구비서류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럼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우리 블라블라 하지 말고 이것만 외우면 돼요. 이건 두 문자예요. 오늘 집에 가면 그거 생각해야 돼. 최준문 강사가 정말 살찐 이유. 제가 원래 68kg였어요. 못 믿겠지만. 지금 90입니다. 근데 뭘 이렇게 좋아하냐면 칼국수 너무 좋아해. 수제비. 진짜 많이 먹어요. 그래서 나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안 잊어먹어. 수제비는 이제부터 최소한만 먹을 거야. 수제비는 최소한. 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다 써도 되고, 얘만 따로 민원을 신청할 때
뭐 필요한 신청 서류나 구비 서류 아니면 신청서 이렇게 잘라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서, 구비 서류 그러니까 제출하는 문서라는 느낌을 딱 잡고 있어야 돼. 왜냐면 따로 문제를 내면 잠깐만 이게 뭐였지?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차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목차 요대로 그대로 외우시는 분들은 여기서 따로 떼서 물어보면 그게 어딨지 못 찾는다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알라고 내용을. 자, 수제비는 최소한 합니다. 덩어리 취임새는 민원 처리에 필요한. 자, 수제비는 최소한입니다. 뭐죠? 민원 서류 낼 때 제출 부수는 최소한. 그리고 기재사항 최소한. 많이 쓰지 말라고. 이것저것 갖다 막 너 연애 몇 번 했니? 막 이런 거 쓰면 안 돼. 안 되잖아. 이혼했냐? 이런 거 쓰지 말라고. 기재사항 최소한. B. 구비 서류도 어떻게 해요? 최소한. 예. 이렇게 치고 가는 겁니다. 문장으로 외우시는 분들은 못 외웁니다. 자, 우리 민원 신청 서류 낼 때 어떻게 해요? 수제비는 최소한이에요. 수제비 최소한 먹어요. 이거 기억해요. 최준문 강사 살 빼려면 수제비 최소한. 제출 부수. 서류는 제출 부수. 그리고 서류에 기재하는 기재사항은 최소한. B. 구비 서류도 최소한. 그럼 옆에서 꼬리를 맞힐 때 최소한의 범위, 최소한의 한정. 나 같으면 그냥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기재사항은 최소한으로 설정, 한정해야 된다. 최소한이 들어가면 되죠. 최소한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범위 뭐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돼. 구비서류는 최소한으로 요구해야 된다. 이래도 되지. 그죠? 유도리 있게. 최소한. 뭐에? 민원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 문장을 만들까요, 이제? 자, 신청서 어떻게 한다? 수제비는 최소한. 민원을 신청할 때는 제출 부수. 그 민원 서류의 제출 부수는 민원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 그죠? 이렇게 끊으세요, 일단. 그리고 기재사항도 민원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 구비서류도 민원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 이 조문 보죠. 자, 행정기관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민원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요구해야 된다. 이래도 되지. 시험장 가서 똑같이 안 쓰고 한정해야 된다. 일단 여기까지 잡고요. 한정하여 여기 하며잖아요. 일단 한다로 하세요. 일단은 한 줄로. 왜냐면 분량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굳이 꼬리를 늘리지 않는다. 그죠? 지금 우리 쓸 거 민정에 신청해서 분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최소한으로 한정하여 하며 민원서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을 명확하게 얘네도 언제? 그냥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지우고 그냥 최소한 범위로 한정한다. 딱 끊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똑같죠? 민원 신청 구비서류를 정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구비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민원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된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거나 안 써도 되겠죠? 취임새는 뭐죠? 민원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 그죠? 자, 신청서 낼 때 제출 부수는 뭐죠? 똑같이 민원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 이렇게 끊어가요. 다 못 챙겨가요, 우리. 자,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 가질 건데, 제 수업은 뭡니까? 설명 최소한. 난 무조건 암기야. 나 근본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를, 이게 초시분들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거를 통째 주제로 암기하는 연습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네. 그 내용을 내가 그냥 말로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네가 문제를 여기서 이렇게만 낼 수가 있어. 민원 처리의 원칙과 민원의 신청 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체적 예출 예외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서 뜯고 여기서 뜯을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목차를 암기하는 게 무의미한 거죠. 이 전체 내용을 내가 말로 할 수 있는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초시분들은 이거 복습할 때 어떻게 한다? 내가 전체를
말로 해보세요. 말로 하고, 말로 할 때 그게 안 되면 제가 굵은 글씨 표현했죠. 굵은 글씨를 보면서 그 굵은 글씨만 보면서 문서로 한대. 뭐를? 민원의 신청은. 기타 민원은, 구술 전환할 수 있고, 전자문서, 그치. 민원의 서류 낼 때는 전자문서 제출할 수 있구나. 이렇게 굵은 글씨를 보면서 그 핵심만 찾아내세요. 아셨죠? 그리고 시험장 가서 나머지 그 살들은, 솔직히 써져요. 진짜. 왜 그럴까? 저도 암기에 정말 자신 있는데 막상 쓰라 그러면 나도 이거 똑같이 못 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연습할 때 60%의 싱크로율만 맞히세요. 내가 연습한 내용과 이게 60%가 아다리가 맞다고 생각하면 난 왜 이렇게 못하지? 이게 아니야. 잘하는 거예요. 그냥 가시라고 그냥. 그리고 시험 앞두고 이제 최종적으로 막 몰아붙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 10% 더해서 최종적으로 70의 싱크로를 맞추면요, 여러분 합격합니다. 이거 강사들도요, 저는 정말 많이 했지만, 이거 강사들도 솔직히 말해서 70% 이상 맞추기 힘들어요. 특히 행정 업무 규정은 정말 70% 이상 맞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 수업할 때, 공부할 때 개인 학습 시간에 60%의 싱크로를 맞췄다? 그러면 여기서 좌절하지 마. 잘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 것 중에 60%만 키워드를 잡아냈어. 괜찮아. 그 다음에 시험에 막판에 몰아붙여서 10%만 올려서 70 만들면 우리는 합격한다. 예. 대부분 작년에 사무관리를 해서 아주 그냥 싹 쓸려 나갔어요. 수험생의 70%가 쓸려 나갔어요. 예. 그분들 암기력이 못 딸려서가 아닙니다. 떠오르지 않아서예요. 그리고 너무 꼼꼼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10분간 쉬겠습니다.